들이 좀 선망의 대상이고 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좀 너무 힘들어 좀 기피하는 대상인가요? 최고의 선망의 대상 자리이죠. 일단 북한 여성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무직이라든가 여러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사회에 나가면 뭐 기껏 해봐야 노동자로밖에 탄광에 가서 탄을 캐거나 농장에 가서 농사를 하거나 그밖에 여성들이 거기에 안 나가면 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이런 일밖에 없다 보니까 최고의 선망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는 김정일의 악단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신임도 많이 받고 출세를 할 수 있고 또 직업도 보장되고 앞날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 여쭤봐도 될까요? 경쟁률이라고 하면 뭐 내가 우리나라처럼 뭐 자격 되는 사람들 다 시험 보러 오시오가 아니라 나라에서 선발을 한 사람만 그것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보니까 그거 역시 뭐 100대 1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은 누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그 최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지지 않는 이제 단골이죠. 과거에는 사실 그 80년대 중반에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졌던 뭐 보천보나 왕재산 악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적인 공연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회나 이런 데서 이제 비공개로 공연을 했었고요. 간혹 이제 체제 선전 차원에서 뭐 일본 공연을 하거나 이 정도였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 공장 기업소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위문 공연처럼 하는 네, 건가요? 또 군부대 순회 공연도 여러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2012년 7월에 창단하면서는 여러 가지 짧은 스커트라든가 뭐 어깨가 드러나는 이런 옷들 이런 것을 입었는데 이런 옷차림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지방이나 군부대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요? 아까 우리 한서희 씨가 좀 나도 저런 거 입고 싶다. 저렇게 짧은 거 입고 싶다. 또 군인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해지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좀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게 하거나 또 요즘에는 이제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즘같이 특히 이제 북한 정세가 좀 어렵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복장도 훨씬 군복 위주라든가 좀 단정한 복장으로 바뀝니다. 그렇군요. 이 모란봉 악단을 TV에서 보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북한은 TV 자체가 시청률 나오면 100% 나오는 곳입니다. 다만 전기가 안 와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100% 나온다라고 해도 재미없는 게 나오면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나와 있거나 장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오늘 저녁에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거리에 정말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한 명도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모란봉 악단이 나오면 시청률도 높고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군요. 이런 인기가 많은 모란봉 악단을 좀 전면에 내세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음악의 힘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모란봉 악단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래폭탄, 음악정치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은하수 악단은 오늘도 노래폭탄을 싣고 달린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혁명, 투쟁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노래가 어떤 하나의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결집시키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85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보천보 악단 또 왕재산 악단을 만든 거고요. 2009년에는 은하수 악단을 만들었고 은하수 악단을 사실 이제 김정은에게 하나의 어떤 통치 수단으로 넘겨줬다면 이것만으로 좀 김정은이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모란봉 악단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또 국가급 공연단인 청봉 악단까지 만들어서 노래를 통해서 좀 당분간 나의 좀 이 부실한 리더십을 좀 채워보자. 이런 것들이 대를 이어서 김정은까지도 악단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악단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좀 파급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악단 이게 음악 정치라는 효과가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그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김정일이가 살아생전에 저희 예술인들에게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알의 총알은 한 사람의 심장밖에 뚫지 못하지만 한 곡의 노래는 천만의 심장을 움직인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음악 정치를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음악을 하면서 대중들한테 나설 때 우리가 진심으로 장군님께 충성을 다해서 울어야만 주민들도 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배우들이다 보니까 항상 무대에 서서도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과 이제 항상 교감을 하는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모란봉 악단은 기존의 어떤 이제 그 형식적인 그런 교감이 아닌 조금 풀어놓은 듯한 그런 거에 조금 더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이런 이미지를 실어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인식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좀 변하지 않을까.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제는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무슨 좀 잔잔한 파급력이 더 큰 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이 노래 정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걸로 보이시나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통치 보조 수단이겠죠. 자기가 어떤 북한 체제를 앞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음악 정치를 해 나가겠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위안입니다. 지금 보면 뭐 그 150만 명의 장병들이 뭐 입대 탄원을 했다. 또 네. 70일 전투를 벌이자. 뭐 5월 노동당 대회를 위해서 당에다가 뭐 한금산을 우리가 선물하자. 정말 너무 겨울에도 피곤하고 힘들고 또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이런 고단한 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위안이 될 수 있고요. 셋째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입장,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란봉 악단이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읽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일부 레파토리만 뭐 북한 가요 외에 이제 팝송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평양판 한류라고 부르는 우리 남한의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거기에 준하는 어떤 외부의 레파토리들 젊은 세대들의 요구를 수용한 어떤 자유분방한 노래들 네. 이런 것들이 모란봉 악단이 앞으로 하나의 레파토리로 채택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그런 단계가 된다면 우리가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단초를 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초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모란봉 악단이 주목받고 또 모란봉 악단을 우리가 좀 주시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체제 결석과 선전선동을 위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모란봉 악단 앞으로의 행동 어떨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스타일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가요. 나는 우리말 공부하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미나는 선생이 공부하지요. 얘들아, 우리 모두 그 정보를 찾았어. 김정은 스님께 어떤 것을 그린가? 랄랄랄랄랄라. 우리 모두 5살이 공부하지요.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과 함께 재밌게 배워보는 코너죠. 보고 듣는 북한말 시간입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부부장 동지가 어떻게? 때마침 왔구만. 기철동, 동문 오늘 기통수 노릇을 좀 해야겠어. 예. 기통수요? 저녁 7시까지 이 주소에 찾아가 편지를 전하라고. 여동무! 애 만나러 간다더니 동무도 십충이 요 집에 오댔구만. 동무도 이 집에 어딨군요. 난 당연해서 중요한 연락을 가져왔단 말이야. 기통수 노릇을 해야겠다. 북한말 기통수는 어떤 뜻일까요? 기통수는 기밀 통신을 취급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용 예로는 내 앞에서 귓속말을 하면 기통수라고 의심할 거야. 그럼 두 번째 단어 알아볼까요? 아주머니도 잘못이 있군요. 의견이 있으면 정당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일꾼들의 뒷소리하면 됩니까? 그건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내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휴, 내 신세야. 신세랄 게 있어? 그런데 거기선 어떻게 다 옥수정화장으로 갔어? 모든 건 다 책임비서를 잘못 만난 탓이야. 거짓말. 그건 다 구실이야. 거기서처럼 지각조태를 밥 먹듯하고 말세질이 많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먹고 입고 살 걱정이 없는 우리 사회에선 있을 자리가 없는 건달권 여자라고 해. 맞지? 그건 너 말하지 마라. 말세질이 많은 사람. 북한말 말세질은 어떤 뜻일까요? 말세질은 말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것이란 뜻의 북한말입니다. 다른 사용 예로는 그녀는 아직도 말세질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국내 탈북인 수가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낯선 남한 땅에 잘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